다이아몬드 디렉터 김고은입니다. 방구석 일열 열렬 시청자분들도 안녕하십니까? 아마 저는 화면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카메라는 정지되어 있지만 저는 무대를 넓게 쓰거든요. 자, 보고 싶은 분들은 역삼 지사로 오시면 됩니다. 근데 잘 들리실 거예요. 제 목소리가 워낙 커서. 자, 우리 일단 올해 새해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옆에 계시는 분한테도. 네. 네, 난리 났어요. 복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그죠? 자, 근데 우리 과거에 이런 인사 했어요. 기억나요? 부자 되세요. 기억나요? 라떼는. 한번 해볼까요? 너무 좋죠? 예. 돈 많이 버세요. 우리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인사가 유행처럼 했었는데 아마 옆에 계신 분한테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새해가 돼서 우리 가족들한테 뭐 이런 신께 이런 기도했을 거예요. 건강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 했나요? 네, 진짜? 예. 신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아니요? 네.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눈을 주시고, 안목을 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기도했어요. 역시 여러분들은 지혜롭습니다. 아니, 신이 조폐공사도 아니고 돈을 달라고 하면 찍어줘요? 예. 기회를 보셔야죠. 그죠? 자, 여기 기도에 오신 거 아니에요? 눈 감지 마시고, 기회를 보러 오셨어요. 눈을 크게 뜨세요. 아침 일찍 오늘 날씨 너무 추웠죠? 막 나오기 싫었죠? 나가면 막 감기 걸리는 거 아니야? 막 길도 얼었다는데 막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는 거 아니야? 일어나지도 않는 거에 대한 막 걱정을 하시면서 발길을 떼지 않는 분도 계시고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죠? 예. 낯선 곳, 낯선 환경. 익숙하지 않은데 되게 불편하셨을 거예요. 근데 용기를 내서 오신 여러분 모두는요, 반드시 삶을 바꿀 겁니다. 삶은 내가 원하는 곳을 내가 그리고 그곳에 가 있으면 반드시 바뀝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쳐주세요. 네. 우리 인간은, 아니 동물은 이렇게 본성적으로 안정적인 어떤 편안함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거는 본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거, 그게 아마 우리가 좀 더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려고 돈을 벌려고 하죠. 그 돈을 베고 자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결국은 이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어요? 각각 다르겠죠. 자,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은 벌어지지만 뭐를 해치게 돼요? 건강. 근데 건강만 한데 돈이 없고 오래 살아요. 재앙이죠. 네. 이건 정말 다 갖고 싶은데 우리의 숙제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도구로 열심히 살아왔어요. 자, 과거에서부터 우리는 부모로부터 좋은 학교를 가서 좋은 직업을 가져라. 내 자식한테도 혹시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진 않나요? 꿈을 물어보면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직업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자, 저는 너무 감사하게 저희 부모님은 너무 감사해서 특히 저희 엄마는요, 어렸을 때부터 뭐 하고 싶은지 자꾸 물어봤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예. 그래서 저는 뮤지컬을 하고 싶었고, 저희 동생이 있구나. 발레를 하고 싶어 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과거에 20대에 뮤지컬 배우를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지금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퇴직을 했고, 저희 엄마는 실버 가수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아마 과거에 이 가수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안고 계셨지만 그때는 이 직업에 대해서 어땠어요? 딴따라라고, 그죠?
근데 요즘의 애들은 다 뭐가 되고 싶대요? 네. 이렇게 직업이라는 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본인이 못다해 이룬 꿈이 있어서 아마 저희한테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하게 저희 부모님은 사랑과 열정만 주셨어요. 자, 이 일이 예체능이요. 뭐가 많이 들어가요? 네, 그거는 많지 않으셨습니다. 안타깝게.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돈이 들어가고 경제적인 능력을 가진 부모의 아이들은 오디션에 쉽게 선택이 된다라는 걸 20대 그걸 알게 됐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죠.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더 그랬어요. 근데 저는 성격이요. 어떤 성격이냐면 머리가 좋아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단순해요. 굉장히 단순해. 제 성격은. 저를 겪어보신 분은 아닌데 이 직업이 아니면 직업을 바꾸자. 뭘로 바꿨을까요? 30대. 주부로 바꿉니다.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떤 주부였냐면 주부라는 단어는 우리가 상상하는 게 남편이 월급을 주면 막 쪼개서 생활비 쓰고 아껴서 뭔가 살림하고 막 이렇죠. 저는 그때 어떤 주부였냐면요. 여행 다니고 문화센터 다니고 쇼핑을 다니는 주부였어요. 남들은 된장녀라고 불렀고 저희 남편은 저에게 젠장녀라고 불렀죠. 네. 카드를 늘 긁고 다녔으니까 감사한 삶이었죠. 제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건 시대의 흐름에 맞는 아이템을 가지고 열심히 살면 돈이 됩니다. 과거에 저희 남편은 20살 때부터 어떤 일을 했냐면요. 핸드폰 대리점을 여러 개 갖고 있었어요. 초창기 핸드폰 어땠어요? 현금으로 돈을 쓸어 모았죠. 판매 대리점을 여러 개 가져서 거기에서 한 달에 소득이 약 2천만 원이었어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에요. 저희 신랑 20대 초반이니까.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핸드폰 판매점은요. 개통이 돼야 돈이 돼요. 손님이 와야 돈이 되는 거예요. 대리점하고 판매원은 달라요. 자, 거기에서 어떤 개통이 되면 어느 일정의 어떤 수수료라든지 통신료는 대리점으로 가고 기간이 끝나면 통신사로 넘어가요. 자, 우리가 싫어하는 삼각형 구조. 사회 어디에나 다 있어요. 저희 남편은 여기에서 그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자영업자들 잘 아시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2천만 원 만들어내기 쉽지 않아요. 자영업으로. 밥도 못 먹고 월화수목금금금 정말 열심히 일을 했겠죠. 자,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청년에게 이렇게 여우 같은 마누라가 나타났어요. 근데 또 똑똑고비 같은 아들을 낳았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저희 시댁에서 아들이 이렇게 열심히 사니까 조금 자리를 잡으라고 땅도 주고 재산을 줬어요. 너무 좋죠? 그때 당시에 시가가 30억, 40억 했대요. 20년 전의 일이에요. 지금 더 많겠죠? 너무 부러운 거예요? 맞아요? 표정이 다 받아보신 것 같은데 이런 재산들을. 자, 이런 것들을 받으면 축복일까요? 재앙일까요? 그럴 것 같죠? 재앙이었어요. 증여세 40% 내야 됩니다. 현금으로. 현금으로 내야 돼요. 이 청년이 모아놨을까요? 모아놓지는 않았겠죠. 자, 그래서 현금이 필요하다 보니까 대출도 일으키고 또 자식들이 가정이 이루어지니까 더 많은 소득들을 벌기 위해서 또 이자를 내기 위해서 더 열심히 했겠죠. 그런데 이 핸드폰 판매점이 어때요? 거리 두기로 생겨요? 옆에는 막 TV 준다고 하고 막 생기죠. 자영업이 뭐가 된다고 하면 막 파이 나눠 먹기 식으로 막 생기죠. 자, 그러한 현실 앞에 저희 남편이 다른 선택을 하고 싶었겠죠.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판단을 하면 좋은데 술을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해요. 답 나오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혼란의 시간이 오죠. 굉장히 많은 빚들을 지게 되면서 딱
딱지 끊는 거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이자 못 내면 은행으로 차압 들어가는 거. 제가 영화 같은 삶을 살았더라고요. 그런 삶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하우스, 저희 그 농가에 하우스로 가게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삶이 어때요? 드라마 같죠? 예. 근데 저는 성격이 어떻다고요? 단순하다고요. 자, 카드는 막혔어요. 저희 신랑은 돈이 없어가지고 또 뭐 사기친 사람한테 쫓아다니면서 돈을 받는다고 매일 알코올 홀릭이 되고 쫓아다니고. 근데 애들은 어리고 살아야 되잖아. 저는 내 손을 떠난 돈은 나한테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생각을 저는 가졌어요. 돈이 없으면 뭐 하면 돼요? 벌면 되지. 자, 그래서 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제가 자격증은요, 국가 자격증 딱 하나 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게 보여요? 네,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성격이 지금 제가 일을 13년 해서 이렇지, 과거의 성격 가관이었어요. 까다롭기. 예, 사람하고 눈 안 마주치기. 너 나한테 물어보지 마. 나도 네 인생에 관심 없어. 뭐 이런 성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했을까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돈도 없고. 그래서 저는 가사 도우미를 선택합니다. 직장 엄마 집을 다니면서 일하면요, 얼굴 보지 않고 청소하고 오면 돼요. 어울리나요? 예, 가사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일은 저한테 맞지 않아요. 돈이 되면 다 맞아요. 네, 제가 이 일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과거의 일이에요. 자, 제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본인들의 어떤 삶들을 또 떠올릴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소득 안에 있을까요? 나와 내 가족들은 바로 요 소득 안에 있죠. 나의 시간과 노동을 돈으로 바꾸는 일. 자, 이 소득이 늘 끊이지 않고 올라갈까요? 꺾일 때가 있을까요? 언제 꺾일 것 같아요? 난 안 꺾일 자신 있다. 내 남편은 안 꺾일 자신 있다. 예, 나이가 들어갑니다. 체력 떨어집니다. 정년이라는 게 있고, 또 우리가 건강이 허락하지 않고 그 분야에서 어떤 책임을 져야 될 때 이 다양한 이유로 노동소득은 반드시 꺾인다고요. 그러면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우리는 마르지 않는 통장을 가져가려고 하며, 자영업자들 맨날 이래. 내가 정말 열심히 한 달 일했는데 이 돈을 다 누가 가져가는 것 같아요? 예, 건물주가 가져가는 것 같죠. 건물 하나 사지. 제가 선택했던 것도 이 소득이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권리소득을 꿈꿔요. 자, 이 권리소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현금의 흐름 4분면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책을 많이 보셨던 분들은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 안에 현금 흐름 4분면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까 제 그래프가 이렇게 꺾인 것들은 바로 왼쪽 4분면에 있는 소득을 가져가신 분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소득이 꺾이기도 하고 시간과 노동을 돈으로 바꾸니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부자가 되려면 어디로 오라 그랬어요, 이 책에서? 네, 오른쪽 4분면. 책 좀 읽으셨군요. 오늘은 지적인 분들만 오셨어요. 자, 오른쪽 4분면으로 넘어오라 그랬어요. 권리소득을 받아야 된다. 시스템 소득을 받아야 된다. 권리소득과 시스템 소득 뭐가 있어요? 자, 건물주 있죠. 자, 주영은이라는 작곡가가 매번 곡을 써요? 가수들이 매번 노래를 불러요? 자, 연예인 걱정을 하지 말래요. 자, 그들이 지금 TV에 안 나오지만 이들은 매번 돈이 들어와요. 놀랍죠? 그게 권리소득입니다. 우리 그런 소득 받아야 되지 않아요? 자, 그럼 뭘로 이 소득을 만들 거냐? 옆집 언니가 얘기해줘요? 전문가들, 미래학자들이 얘기해 줍니다. 어떤 걸로? 자, 이거는 책을 안 봐도 우리 상식이죠, 지금. 웰리스, 건강. 자, 이 산업에서 많은 백만장자가 나온다고 다음 새로운 백만장자들 이 책 안에 쓰여 있습니다. 책을 읽지 않아도 이건 상식이라 그랬어요. 롱런할 수 있는 아이템이 권리소득이 돼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자, 대리점을 찾아서 총판 도매 소매점을
해서 이 웰빙 사업 하실 거예요? 유행은 변하지만 시대의 흐름은 내가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시대의 유통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누가 요즘에 대리점 차려요? 대형마트 지금 홈플러스 거의 없어졌죠. 직거래, 소비자가 주도가 돼서 직접 내가 알아보고 체험하고 직거래, 이거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루어져 왔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건강에 관한 걸 한번 떠올려 볼까요? 30초짜리 광고로 건강이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표현은 카피 하나로 믿을 수 있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명 배우 손예진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전 손예진보다 제가 좀 낫다라고 생각하는데 생각은 자유니까, 그죠? 네. 자, 그분이 그 브랜드를 써서 예뻐졌어요? 안 믿으면서 그거 왜 사요? 옆집에 가장 친한 사람이 건강해지고 예뻐지는 거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네. 쉽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그래서 역행할 수가 없어요. 흐름은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똑똑해졌단 말이에요. 자, 이 플랫폼 비즈니스에 눈을 뜨세요. 이게 어떤 거예요? 건강하고 아름답고 날씬해지고 싶은 삶은 남녀노소예요. 다. 그런 사람과 이 제품을 전문적으로 기가 막히게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나 그럼 그 회사 너무 괜찮겠죠? 나 그거 소비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소비하면서 연결해요. 그럼 소득을 준대요. 와, 너무 재밌죠? 내가 손예진 같은 모델료 유통의 판권을 동시에 다 갖는 거예요. 유통을 하려고 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여야 되고 또 우리가 모델이 되려고 하면 조건이 많잖아요. 이 회사 얼마나 감사해요? 외모 안 보고 뽑잖아요. 감사하죠. 자, 이걸 준다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우버 해외 나가면, 해외 한 번도 안 나가보신 분? 다 나갔다 오셨네요. 해외 여러분들 자가용 가져가요? 우버 택시 이용하죠. 그리고 호텔스닷컴, 배달의 민족, 이런 게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택시 회사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호텔스닷컴, 호텔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연결. 건강한 라이프, 건강한 회사 연결. 근데 1회의 연결이 아니라 연결돼서 이들이 완전한 매니아가 돼서 한 번의 매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소비가 된다라고 하면 너무 멋지겠죠? 예, 그거예요. 간단하게. 이해 가시죠? 네. 자, 그래서 이 시장이요.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요. 30년 전에 법이 통과가 됐고요. 10여 년 전부터 유튜브에 들어가서 직접 회원제 판매를 한번 쳐보시면요. 나라에서 장려하는 동영상도 있어요.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안 보이죠. 자, 이 시장은 이렇게 많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시장이고 한국에서도 이 시장의 흐름을 따라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자, 거기에 상위 매출 품목. 아까 제가 얘기했죠. 누군가가 건강해지고 예뻐져요. 그러면 주위에 옆집 언니, 우리 엄마. 영양제 시장입니다. 수세미하고 냄비 매번 재구매해요? 아니죠. 그리고 막 그 기다려요? 야, 니네 집 어떤 수세미 쓰니? 뭐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전 살림에 관심 없어요. 전 외모에 관심이 있어서. 자, 그래서 영양제 시장과 화장품 시장. 자, 이 세 개의 매출이 주류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살림은 해야 되니까 하지 관심 있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네. 자, 그래서 이 시장에서 주력 상품이에요. 알고 계시죠?
자, 코로나 시절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들었지만 이 시장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거고요.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오면 더 성장을 할 거예요. 환경은 계속 바뀌고 먹거리도 바뀌고 독소들은 계속적으로 들어와서 우리는 이 시장을 절대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이 시장에서 이 회사가 8년 동안 570% 성장했대요. 네. 놀랍죠? 안 보이잖아. 우리 애들 키 크는 건 보이지만 그죠?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회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나의 소비 인프라를 롱런할 수 있게끔 가져가려고 하면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맞아 떨어져야 돼요. 한 가지 조건만 돼서는 안 돼요. 당연히 기업이 탄탄해야죠. 이 소비의 흐름을 계속 나한테 캐시백으로 줘야 되고 자식에게까지 상속이 된다고 하면 기업이 탄탄해야 돼요. 그리고 제품 자체가 자 이렇게 유통이 되는 제품은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 광고나 유통을 줄여서 원가에 조금 더 투자를 했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냥 좋아서는 이 시장에 살아남을 수가 없죠.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제3의 기관에서 워낙 탁월해야지만이 소비자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소득을 가져간다라고 치면 이 소득을 받는 데 있어서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자, 이걸 주기는 줄 건데 너 이거 해야 돼. 애들한테 엄마 이거 줄 건데 너 이거 해. 그 조건부로 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무한 사랑을 해줘야지 애들도 좋을 거 아니에요. 소득을 주는데도 뭐가 그렇게 조건이 까다로워. 그냥 주면 되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런 회사를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위아 유산합니다. 우리는 이 회사를 저는 선택했고 여러분들이 기회를 볼 수 있는 회사가 이 회사입니다. 회사의 뜻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하셨나요? 네, 영어가 아니에요. 영어 검색해도 안 나와요. 그리스하고 라틴어의 합성어예요. 유는 진정한, 사나는 라틴어로 건강, 유사나 헬스 사이언스, 그리스어, 라틴어, 영어 다 나오죠. 진정한 건강, 건강 과학기업. 이름 자체를 한번 파고들어 보세요. 이 회사는 뭘 추구해요? 건강한 라이프. 생필품 뭐 원폰으로 가지고 이런 거 머리 복잡해서 안 해요. 이 회사는 전문 회사거든요. 자, 왜? 많은 회사들은 기업가들이 만듭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창출하는 게 목적이죠. 근데 이 회사는 좀 시작점이 달라요.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경영자가 아니에요. 가운 입고 계시죠? 미생물학 면역학 박사, 의사 선생님이에요. 동네 의사 선생님이 아니고요. 우리 병원에 가면 피 검사하는 진단시약 믿어요, 안 믿어요? 그 진단시약을 개발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 진단시약은 세포는 어떠한 영양과 환경이 돼야지만이 세포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노하우를 갖고 계시겠죠. 네, 전 세계 너무 멋진 유일하신 분이고요. 의학계에서도 세포과학계에서도 알아보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은 알아보신 눈을 가지셔야죠. 네, 그렇게 시작한 회사입니다. 자, 이 회사가 정말 나는 이 회사 처음 들어봤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회사가 정말 많은 회사들이 막 그냥 회사 만들면 법인 내면 되니까. 그런데 회사를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없잖아요. 그러면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 거를 보시면 이 회사가 부채 비율이 얼마고 어디에 투자하고 어떻게 상장이 되어 있는 그래프를 볼 수가 있는데 뉴욕 증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을까요? 못 들어가 있을까요? 네, 부채 비율 때문에 못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들어가면 우리 자식들 막 프랜카드 걸죠. 이 회사는 삼성전자가 못 들어갔지만 뉴욕 증시에 들어가 있는 회사예요. 당당하셔야죠. 이 회사 만난 거. 네, 저는 삼성보다 유사나예요. 그렇지 않나요?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네. 그리고 넘어갔어요.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직접 판매 공제 조합에 번호도 바꾸지 않고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회사가 만약에 내가 이 브랜드를 만났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뭔가가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내가 소개한 사람에게 뭔가를 의뢰를 하고 회사한테 의뢰를 해도 뭔가를 책임져 주지 않아. 근데 나라 차원에서 뭔가가 보장이 된다라고 하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를 보실 때는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이것도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세포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많은 제품들이 시장에 나와 있어서 네가 좋네 내가 좋네 많은 일을 하는데 일단은 뒷면을 한번 보세요. 어디에서 제조하는지. 한국 제품들 대부분 보면 충청도에 많이 있더라고요. 보셨어요? 충청도, 음성, 안성 막 여기에 그죠? 제조 식품 공장이 거기에 많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제품들은 제조원하고 판매원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요렇게 되는 포뮬러를 가지고 저렴한 올러를 가지고 자 여기에다 요 박스 몇 박스 언제까지 납품하세요. 이거를 홈쇼핑으로 가져갈지 또 광고로 가져갈지 마케팅에서 많이 팔리는 데 신경을 쓰잖아요. 그런 제품을 드시니까 내가 건강해지는 것도 잘 못 느끼고 그죠? 근데 어떤 회사는 제조원하고 판매원이 일치한대요. 연구부터 제조부터 유통까지 담당하는 단 하나의 회사고요. 건강기능식품인데도 불구하고 의약품 제조 시설을 스스로 준수하고 있는 회사예요. 너무 멋지죠? 자, 내가 비즈니스를 떠나서 뭔가를 먹겠다라고 생각할 때 어떤 것들을 선택하실까요? 예, 멋진 회사입니다. 산호피부의학연구소 요즘에 3명당 1명꼴이 암 환자가 너무 많죠. 심각하죠.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암은 세포가 변이가 됐어요. 자, 현대의학은 얘를 떼요. 얘를 태워요. 근데 우리의 세포가 몇 개냐면 약 60조개가 넘어요. 그럼 이 세포를 뜯었어요. 나머지 세포는 어떨 것 같아요? 막 건강할까요? 네. 급한 불을 끄는 게 현대의학이라고 하면 불을 난 원인을 제거하는 게 이 대체의학입니다. 영양의학입니다. 이런 암 환자들, 자가면역성, 만성 퇴행성 질환, 현대학으로 고칠 수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자, 여기에 이 병원에서는 영양 해독을 해서 이러한 질환자들을 세포를 건강하게끔 도와주는 병원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전 세계에 이런 영양제, 건강기능식품 회사가 전문 이러한 병원을 갖고 있는 회사 전 세계 유일하게 단 하나의 회사 유사나 헬스사이언스밖에 없습니다. 네, 박수 치세요. 역시 센스 있으세요. 센스가 있어야 돼요. 사회생활은 그죠? 네. 우리 요즘에 이 마이크로옴이라는 단어가 많이 눈에 띄는데 이게 뭐냐면요. 사람들의 장내 미생물을 추출해서 향후의 질병을 예측하는 그러한 시작이 어디에서 됐냐면 백악관의 과학기술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10년을 앞서가는 것들을 연구해요. 그때 당시에 세포에 대한 지식도 연구진도 없으니까 누구를? 유사나 헬스 사이언스의 과학자들을 모시고 갔어요. 멋진 회사입니다. 미국의 정부에서도 도움을 받는 회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 요즘에 광고 보면요.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만든 제품 막 이렇더라고요. 자, 서울대학교 교수님이요. 유학을 미국에 어디로 가고 싶어 하냐면요. 존스 호킨스대를 가고 싶어 해요. 자, 여기에 있는 과학자 의사 선생님들은요. 그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어요. 라이너스 폴링이라는 이러한 데에서도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몇 명이라고요? 자, 이분들이 어련히 알아서 제품을 만들까요? 응? 제품을 뒤집어보고 까보고 원료 머리 아파요. 170명의 저의 주치의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냈겠습니까? 자, 그래서 특허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연구를 해서 제가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 유산화의 제품력은요, 딱 이 세 가지예요. 제품이 많다고 해서 매출이 많이 뜰까요? 이거는 많이 파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소비의 흐름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이 막 잡다한 게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제품, 사람들이 매번 쓰는 제품이 너무 중요해요. 현대인들의 식생활 너무 변했고 환경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매일매일 세포한테 진짜 영향을 넣어줘야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기 낳잖아요. 제 몸이 어때요? 아이 낳은 몸 같아요? 안 낳은 몸 같아요? 그렇죠. 제가 어떻게 뭐 검증할 수는 없고 어쨌든 낳았어요. 자, 그런데 자, 우리가 나이가 들고 애를 낳으면 살을 빼기가 왜 어려울까요? 몸이 변했어요. 염증의 수치가 높아졌고 기초대사량이 떨어졌고 호르몬이 바뀌었어요. 자, 이 몸에다가 주사 맞아가지고 살 빼요. 적게 먹고 운동해요. 그때뿐이에요. 중요한 건 내 몸의 시스템 자체가 태워줘야 돼요. 그죠? 염증이 없어야 되고 순환이 좋아야 되고 호르몬이 건강해지면 살이 빠집니다. 이렇게 네, 그런 다이어트를 하셔야 진짜 다이어트예요. 그리고 피부는 가죽일까요? 세포일까요? 그쵸, 역시 똑똑하신 분들. 사람들이 이런 질문하면 뭐지? 피부암이 있어요. 세포라고요. 근데 우리는 왜 가죽처럼 돼요? 독한 화학적 가죽처럼 돼요. 어떤 사람은 막 때타올로 민다고 하더라고요. 자, 세포한테 자꾸 독소를 넣어준다고요. 엄청난 방부제들, 향신료들, 뭐 계면 이 모든 화학적인 걸 씻고 바르니까 요즘에 내분비계 질환이 뭘로 온다고요? 화장품이나 샴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독소 때문에 온다고요. 기능성만 보지 마시고요. 안정성을 같이 가져가야 돼요. 화장품이 아니라 바르는 영양제입니다. 안정성과 기능성을 같이 가져가야 됩니다. 아까 170명의 과학자 닥터 모렌치 박사님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와, 세포를 재생한대요. 인셀리전스, 안에 셀, 세포, 리전스, 지식, 합성어. 세포가 똑똑해진다고요. 똑똑해져. 젊어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호적상의 나이보다 건강해지고 예뻐지죠. 제 호적상의 나이는 53세. 와우. 이 반응이 나오라고 저기 나이를 오픈했으면 와우 해야죠. 이 센스하고는 그죠? 네, 53세입니다. 세포를 돌려놨죠. 저는 세포과학의 전문 기업에서 세포 성형을 했습니다. 뼛속까지 성형을 했어요. 자, 13년이면 이렇게 돼요. 나이를 거꾸로 먹게 되죠. 자, 이 기술력 때문에 그래요. 놀랍죠? 네, 손예진보다 낫죠? 네, 확신합니다. 자, 이거 구글에 검색하시면 알 수 있어요. 검색해 보세요. 수면과 관련된 뇌인성 시스템, 세포를 재생하고 세포가 똑똑하대요. 예, 안 넘어갑니다. 왜 안 넘어갈까? 아, 넘어갔어요. 자, 요 책은 전국의 도서관에도 비치가 되어 있고요. 의사들이 보는 전문 의학 서적이고 대학원의 교재로 지금 현재 쓰이고 있습니다. 캐나다 보건성에서는요, 4년마다 한 번씩 영양제 비교 가이드북을 만듭니다. 그 이유는 캐나다라는 나라는 건강기능식품이 발달이 돼 있어요. 많은 의료비가 지출이 되기 때문에 아프지 말라는 예방의학과 대책을 발달을 시키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회사들이 제품을 막 만들어내니까 보건성에서 25년 전부터 4년마다 한 번씩 영양제 성적표를 냅니다. 다 비교 분석해서. 여러분들 좋은 영양제 찾느라고 밤새 영양제 서치해보세요. 눈 빠져요. 10개도 검색 못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내려고 하면 엄청난 데이터들, 자료, 돈이 들어가겠죠. 내가 못해요. 캐나다 보건성에서. 자, 이 책에서 몸에 가장 많은 효능을 낼 수 있고 독소가 없대요. 너무 멋진 제품이죠. 예. 이것 때문에 저는 사업을 했어요. 와, 이 시장에서
내가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정보와 지식을 알려주는구나라고 저는 이 책을 보고 이 일을 선택을 했습니다. 알려주면 되는 거구나. 멋진 책을 여러분들은 다 보셨죠? 자,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자, 제가 이렇게 많이 거기 미국 회사잖아요. 미국 제품 내 체질에 안 맞아요. 체질에 안 맞으면 감기약을 왜 먹어요? 체질에 안 맞으면서 검증되지도 않는 주사를 막 맞고 이래요. 그죠? 세포는 다 똑같아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런 대상을 받았습니다. 어디에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 국민건강보험에서 다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질 일만 남았죠. 1,500억 계약한 메이저리그 이정우 선수 몸값이 저도 몸값이 비싸지만 아직까지 1,500억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몸값은 어떤가요? 자, 이런 선수들은요, 지금 현재 금메달리스트들을 제품으로 후원을 해요. 이 선수들은 이 경기를 위해서 평생을 살았어요. 이 경기에 최고의 성적을 내야 돼요. 도핑에 걸리면 돼요, 안 돼요? 최고의 성적을 내야 되죠. 자, 이 회사는 광고를 하지 않아요. 이 선수들만 제품으로 후원합니다. 자, 명품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자, 전 세계, 중국은요,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예요. 사회주의 국가라서. 그래서 올림픽을 굉장히 목숨을 거는데 중국들 알죠? 막 나오면 전투적인 거. 그래서 이 선수들에게 먹는 거 하나에서부터 굉장히 까다롭게 관리를 한다고요. 슈퍼마켓에서 식품을 살 때도 국가에 그러한 인증이 없으면 못 먹어요. 근데 이 선수들에게 이 제품을 후원하는 국가의 정부에서 대단하죠. 유사나. 네. 자, 그리고 우리는 제가 과거에 뮤지컬을 할 때 20대에 뉴욕으로 유학을 잠깐 갔어요. 네, 뉴요커인데 영어는 그렇게 잘하지는 못해요. 어쨌든 갔다 왔다는 거. 제가 그때 감기에 걸렸는데 놀라웠어요. 제가 20대에 갔거든요. 거기는 비타민 C 2000ml 이렇게 처방을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도 20년 전에.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나라는요, 무조건 의학으로 그때도 처방하지 않고 내추럴 닥터들도 많았었고요. 이러한 의사들이 보는 처방전들이 있어요. 그 안에 이 유사나 호주도 마찬가지고 제품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건강기능식품인데도 불구하고 의약품에 준한 효과 효능이 굉장히 확실한 제품이죠. 내가 만약에 어디가 건강하지 못하면 어떤 걸 또 섭취해야 돼요? 유사나. 센스.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센스 있게 대답을 해주는 센스 있는 사람이 인생을 잘 살아요. 그죠? 네. 그래서 글로벌로 이 회사가 확장이 됐는데 무분별하게 확장하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31년 동안 25개국에 나갔어요. 25개국밖에 31년인데 1년에 하나, 2년에 하나 지사를 오픈합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유타주의 본사에서 제조 공정 시스템이 될 때 지사를 오픈해요. OEM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력에서도 월등할 수밖에 없는 거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도 나의 코드 하나로 전 세계의 유통시장을 가져갈 수 있어요. 저 과거에 경제적인 여유 있을 때 저희 딸을 미국에서 낳았어요. 저희 딸 시민권자예요. 제가 우리 딸하고 미국에 가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13년 동안 제가 쌓아온 인프라들을 내려놓고 가야 된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파트너들 미국 간다니까 긴장하세요. 긴장하셨나 봐요. 미국 간다니까. 자, 그럴 수 있다라는 거. 예, 우리는 지금 전 세계 시장을 봐야 돼요. 내가 한국에 있지만 미국에서도 포인트가 올라오고 대만에서도 올라오고 호주에서 올라오는 그런 시스템이 된다라고 하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옵니다. 그죠? 예. 기회를 보러 오셨다고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까 처음에 기도 얘기를 괜히 했나 봐. 눈 감고 기도하고 있어. 기회 보러 왔어요. 자, 이 일은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나 성별이나 학력이나 경력이나 지역에 상관이 없습니다. 20세 이상의 소비자는 누구나 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상속이 가능하대요. 상속세 없이. 얼마 전에 그 홍라희 씨가 상속세 내려고
어긴가 하여튼 주식을 팔았다는 뉴스 보셨나요? 네. 저희는 아이들한테 상속할 때 주식 안 팔아도 돼요. 무료로 상속이 됩니다. 자자손손 대대로. 자, 그런데 나는 언제 저렇게 스타님처럼 저렇게 성공할 수 있을까? 얼마나 팔아야 될까? 얼마나 해야 될까? 고민에 빠지셨나요? 눈 좀 크게 떠봐요. 박수 한번 쳐보세요. 네.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비밀을. 자, 내가 많이 파는 게 아니라 이 배가의 법칙을 생각하세요. 내가 한 달에 1월 달에 만났어요. 나랑 내 친구랑 제가 삶을 정말 바꾸고 싶다. 너도 한번 같이 바꿔보자. 우리가 시간도 없고 인맥이 없으니까 한 달에 딱 한 명씩만 잘 제대로 전달을 해보자. 자, 그래서 한 달이 지나고 한 명씩, 3월이 되면 한 명씩, 이 숫자를 보세요. 레버리지. 8명이 되고 16명이 되고 각자 한 명씩 한 달에. 자, 이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1년이 지나면. 내가 다 하는 거예요? 아니요. 10분의 1만 해도 이 소득이 배가의 법칙을 기억하세요. 내가 많이 파는 게 아니라 소비 인프라가 레버리지가 된다. 자, 여러분들 부자가 빨리 되고 싶어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 성질 엄청 급하죠. 엘리베이터 보면 꼭 그 버튼만 제일 많이 달았어. 성격 급해가지고, 그죠? 빨리 되고 싶어요? 예,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타세요. 자, 유산화가 여러분들한테 데려다 줄 거예요. 자, 내가 권리소득을 받는 건물을 지을 때 중간 과정에서도 돈을 줍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전달만 해도 10% 들어오고 처음에 3개월 동안에 또 1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이런 보너스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다른 회사랑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기에 초고속 엘리베이터냐? 자,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제 시작한 사람에게는 작은 퍼센테이지 주고 오래 한 사람에게는 많은 퍼센테이지를 줘요. 자, 영업력이 탁월하고 인맥이 많고 돈이 많은 사람은 성공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기를 올라갈 때 매출을 해야 되고 이 매출을 가져가려고 하면 너 개인 매출과 그룹 매출을 계속해야 되고 직급이 가야지 퍼센티가 높아진다고 하면 언제 갈까 생각이 나죠. 예. 세상에 영업력이 탁월하고 인맥이 많고 돈 많은 사람은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근데 그들은 어디 가서 지금 성공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일은 평범한 사람이 백만장자가 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어떤 회사는 처음 시작한 사람이나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는 거예요. 시작 시점이 다르겠죠. 네. 그리고 내가 직급을 가야 돈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다이아몬드가 되려고 하면 에메랄드 2그룹을 만들어야 돼. 이 에메랄드 2그룹이 또 거기에 준하는 매출을 해야 네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거기에 준하는 매출을 받을 수 있어. 얼마나 힘들까요? 그죠? 나의 타이밍과 그들의 타이밍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자, 힘들겠죠? 그리고 나하고 연결이 되는 사람들이 연결이 돼요. 건강을 추구하는 사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 돈을 벌고 싶은 사람 다 다르겠죠. 근데 너의 4대까지만 너한테 포인트가 공유가 되고 그 밑에는 안 돼. 근데 여기에 김고은이 나왔어. 아이씨, 누가 아이씨 그랬어. 뭐 이렇다니까요. 속상하죠. 근데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다 공유가 돼. 와우죠. 아씨가 아니라. 예, 이런 회사가 있어요. 제가 그리고 나의 가게에서 이렇게 포인트가 나오면 소실적, 대실적을 더해서 위로 한 번 더 줍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매주 금요일 날 돈이 줘요. 주급으로. 와, 진짜 와우예요. 저는 주급받아서 집 지었거든요. 주급받아서 싱크대 만들고.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주로 정산해서 주로 주고요. 내가 못 받은 포인트를 아까워서 막 맞추려고 안 해도 2월이 돼요. 그 재밌죠? 예. 그리고 내가 직접적으로 소개하면 이 사람을 소개했다고 10%, 이 사람을 도와줘서 이 사람을 돈을 많이 받게 해주면 매주 이 사람 소득의 평생 10%. 그러면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맛이 더 나죠.
나보다 더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죠.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나랑 같이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내가 다 같이 도와줘서 팀을 만들어서 이들에게 미팅도 해주고 가이드도 해주고 그러면 전체의 20% 수당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전 세계 최고의 환율. 지금 미국 회사니까 환율도 중요하잖아요. 한국에 들어가는 미국 회사 중에 가장 최고의 환율을 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가게를 한번 차린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어때요? 가게 한번 차리려면 어디에 유동인구가 많을까? 내가 돈은 이건데 저기는 얼마가 들어가네. 좀 더 돈을 적게 들여서 해야 되는데 가맹점비도 내야 돼. 권리금도 내야 돼. 차리는데 돈이 끝도 없이 들어가. 전구 하나만 바꿔도 돈이 달라. 진짜 너무 힘들죠. 근데 예뻐지고 싶고 건강해지고 싶으면 바꾸시면 돼요. 화장품 한 세트 쓰던지 건강해지고 싶으면 내가 먹으면 돼요. 그럼 온라인상에 가게가 나온대요. 그래서 내가 A라는 친구를 제품만 전달한 게 아니라 비전도 같이 전달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온라인상에 내가 먹거나 체인점을 차리거나 상관없어. 일반 소비자든 비즈니스 코드를 가지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면 무조건 소개했으니까 10%가 들어오죠. 그리고 이분을 도와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사람 소득이 10%가 들어와요. 한 줄로도 돈이 돼요. 한 줄로도. 신기하죠? 내가 인맥이 많지 않아도. 그러면 내가 두 번째 사람을 소개했어요. 그럼 이 사람을 소개했으니까 또 직속에 10%. 이 사람을 도와주면 이 사람의 소득의 10%. 이들을 지속적으로 도와주면 이 합산의 20%가 혼수당입니다. 소득에 제한이 없어요. 내가 성공자 몇 명을 만드냐에 따라 달라. 이 매칭 보너스는. 이 사람이 소득을 많이 받으면 더 좋아요. 인원도 제한 없어요. 와, 한 명만 만들어도 되는데. 그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 와우, 가게가 3개가 나온대요. 너무 좋겠죠? 뭐가 재밌을까요? 3군데서 나오니까 돈이 빨리 더 많이 되겠죠. 상식적으로. 자, 그러면 A를 소개해서 자, 나왔어요. B를 소개해서 나왔어요. 전체 합산 20%. C를 소개해서 나왔어요. 1명, 또 1명. 자, 이렇게 천천히 소개해도 이 A, B, C, D를 잘 소개만 시켜도 이 가게 3개의 연봉이 3억 6천이 됩니다. 주급주잖아요. 매주 $1,000가 들어오는 소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와, 멋지죠? 많은 사람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비전을 알려주세요. 자, 다른 회사랑 다른 것 또 한 가지. 저는 이것 때문에 이걸 사업으로 봤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아래에서 상위 리더의 매출을 받쳐주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 회사는 내가 아래로 내 가게가 내려가서 내 팀을 받치고 내 파트너를 받치고 내 가게를 받쳐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추가 BC라는 게 있어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 여기에서 함께하는 모든 포인트는 100% 공유가 나한테 된다 그랬어요. 대수의 제한이 없고 뭐 비율 아무것도 하나를 먹든 다 공유가 돼요. 그래서 나의 가게 하나에서 한 주에 5,000점, 5,000점, 매출로는 한 1,3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다 파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자, 올라오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되면 5,000점, 5,000점의 20%니까 주급 $1,000도 주고 뭐가 나온다? 추가 BC가 나와요. 와우. 가게를 그냥 줘요. 열심히 도와줬다고. 소득도 주고 추가 BC가 나와. 근데 이 추가 BC는 하나의 코드에서 5,000점이 될 때마다 2개씩 나옵니다. 언제까지? 무한대로. 하나에서 2개씩. 자, 보세요. 이렇게 되면 2번에서도 나오겠죠. 3번에서도 나오겠죠. 자, 이거 어디다 놔야 돼요? 해바라기처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는 시점, 원하는 곳에 이 추가 BC를 내려서 나의 소득도 만들고 파트너의 인맥과 나의 능력을 합쳐서 나의 소득도 만들면서
가치 포인트를 받쳐주면서 내 가게를 받쳐줍니다. 나는 네 군데서 돈이 들어오니까 소득이 늘어나겠죠. 내려가고 받쳐주고 스폰서가 파트너가 되고 파트너가 스폰서가 되는 굉장히 재미있는 비즈니스예요. 신기하죠? 자, 이런 거. 저는 이것 때문에 이걸 사업으로 봤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분들만 잘 도와줘도 5천 점이 매주 올라오는 시스템 소득이 만들어지면 연봉 3억 6천인데 계산 한번 해봤어요. 제가.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이거 그려보세요. 저 이것 때문에 잠이 안 왔어요. 몇 개 추가 빚을 나는 가져갈 것이며 몇 개를 꽉 차게 할 것인지. 자, 계산해볼까요? 계속 나온다 그랬어요. 내 밑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9개만 5천을 꽉 차게 해도 월 1억이에요. 자, 이렇게. 와우. 자, 추가 빚은 무한대로 나옵니다. 자, 가장 열심히 듣고 있는 우리 리더님, 한 달에 노동소득 말고 권리소득으로 매달 얼마가 꾸준히 들으면 좋겠어요? 네, 매달 불러야 내 거가 돼요. 부르세요. 오케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역시 꿈을 크게 가져야 돼요. 왜? 그 꿈에 맞춰서 나는 생각을 해내게 되고 방법을 찾게 되는 거거든요. 꿈의 크기를 키우세요. 와, 요즘에 역시 젊은 층은 달라. 우리 처음에 막 이 질문하면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역시 멋져요. 스타 다이아몬드 될 것 같아요. 자, 나만 500만 원 쓸 게 아니라 내 남편도 써야 되고 내 애기도, 내 아들도 써야 되고 다 같이 써야 되죠. 그쵸? 자, 꿈이라는 거는 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는 길 안에 내가 방법을 찾게 되고 노하우를 갖게 되고 성취감을 갖게 돼요. 이 꿈을 하나를 이루면 그러면 또 다른 꿈이 생깁니다. 우리 엄마한테도 아파트 한 채씩 사줘야 되죠. 우리 박청자 스폰서님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최고의 스폰서님. 현금으로 아파트 한 채. 할 수 있어요. 그게 기회인 거예요. 꿈의 크기를 키우세요. 예, 반드시. 자, 정리. 자, 나는 많은 사람 못해. 그냥 한 명만 찾아. 그 연금 같은 소득. 한 명만 찾아. 한 명만. 나도보다 열정적인 사람, 똑똑한 사람, 인맥 있고 한 명은 다 있죠? 없어요? 그럼 다시 착하게 살면 돼요. 한 명은 다 있어. 한 명은 다 있어. 네. 그동안 못 살았으면 다시 살면 되죠. 예, 한 명은 다 있어요. 자, 이 소득을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저는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자, 내가 코드 3개를 가지고 각 가정에 남편하고 나랑 자식들하고 건강한 소비를 하는 종합영양제 하나씩, 그 다음 장케어 하는 거 하나씩, 프로바이오틱 4개, 뭐 하이버지 2개 먹으면 200포인트 정도가 돼요. 그럼 4명의 가족을 내가 잘 도와주고 잘 먹게끔 막 계속 도와주면, 자, 가게 3개에서 1년 동안 소득이 얼마가 발생이 돼요? 50 몇 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13번을 곱한 거예요. 12번이 아니라 1년을. 계산을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이분들이 4명의 가족들을 함께 같이 했을 때 내 가게 3개에, 자, 이 점수가 다 공유가 되니까 1년이면 얼마? 1,300만 원. 자, 얘가 뭘 얘기하냐면요. 가치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돈을 1년 동안 1,300만 원의 이자를 받으려고 하면 은행에 얼마? 3, 4억은 넣어놔야 돼요. 다 있으시죠, 은행에? 네.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비즈니스의 가치. 1년 정도 다시 이분들을 함께 같이 연결하고 소비를 계속했을 때 1년에 5,200만 원이. 자, 여러분들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요. 몇 억을 투자해서 큰 사업, 그게 큰 사업이에요? 은행 돈 내야 되고 가게세 내야 되고 인건비 내야 되고 돈을 많이 투자한 게 큰 사업이 아니에요. 진짜 사업은 작게 시작해서 크게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 가치를 보시라고. 이 모든 걸 가져가는 게 뭐라 그랬어요? 내 가족의 건강 챙기는 거. 그게 다라고요. 그럼 모든 것들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살았던 집이에요. 자, 아파트, 땅 다 뺏기고, 자, 여기 진짜 사진이에요. 어디서 가져온 게 아니라. 여기에서 살았을 때 제가 이 비즈니스로 만났어요. 제품이 좋은 건 알았는데 제가 비즈니스로 선택했던 건 바로 보상 플랜 때문에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뭔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 내 상황과 환경 탓을 해요. 벗어난다면서요. 그러면 내가 그 상황 때문에 그걸 못하면 그 상황과 환경을 바꿔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에게 결단을 했던 하나의 일이 있었어요. 자, 여기에 집으로 쫓겨나서 제가 파출부를 하면서 애들을 케어하는데 우리 남편은 맨날 그 돈 받으라고 쫓아다니고 밤늦게 와. 여기에 들어가는 길이요. 농로를 따라서 캄캄한 데 들어가야 돼요. 그럼 우리 애들이 어렸단 말이에요. 애들이 한참 놀다가 집에 혼자 못 들어가요. 어느 날 제가 열심히 일을 알아보고 전달하고 공부를 하면서 갔는데 우리 아이 혼자 이렇게 어둑어둑해지는 놀이터에 앉아 있었어요. 친구들은 엄마들이 따뜻한 밥을 해놓고 불러갔겠죠.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제가 결단을 합니다. 이 시간을 빨리 줄여야겠다. 내 성공의 시간을 앞당겨야겠다라는 결단이 섰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결단을 했을까요? 육아나 다른 거는 누군가가 잠시 해줄 수 있지만 이 일은 내가 해내야 되는 일이라고 결단을 하고 아이들을 엄마한테 1년 맡깁니다. 전라도 순천에 있는 저희 엄마에게. 자, 사진을 일부러 남겼어요. 사진 속에 저는 울고 있나요? 웃고 있나요? 왜 웃었을까요? 저는 슬퍼서 아이들을 내려보낸 게 아니라 내가 미래에 이렇게 될 거라고 나는 믿고 갔기 때문에 내가 성공을 상상하면서 결단을 했고 아이들에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더 열심히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모습으로 변했어요. 자, 이 집이 아까 그 하우스 옆에 농가의 창고 자리였는데 제가 유산하에 주급받아서 거의 4년, 5년 만에 지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센터로 쓰고 있고요. 지금은 무대에서 많은 분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리더로 성장했어요. 박수 치셔야죠. 눈 감고 있는 분은 지사장님이 아니라 제 남편. 남들 다 지사장님이냐고 물어봐. 이 남편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페루 여행을 보내줬는데 여기 대가 낭떠러지예요. 그냥 저만 쳐다봐. 주사업자 어떻게 될까봐. 회사에서 보내준 여행은 너무 많아요. 저희 시어머니하고 친정엄마랑 같이 회사에서 여행을 보내줬는데 제가 탑10 안에 들어가 있어서 풀빌라하고 그 호텔 그 가장 좋은 방을 뭐라고 하죠? 스위트룸. 제가 영어가 짧아요. 스위트룸을 줬는데 저희 부모님 엄마들이 풀빌라를 원하시더라고요. 와, 밤새 여기에서 깔깔거리고 노시더라고요. 이렇게 즐겁게. 하루의 여행 스케줄도 피곤한데. 자, 이 여행 갔다 와서 저희 시어머니 어떻게 됐을까요? 준성애미는 절대 제사를 알게 하지 말아라. 절대. 박수 그죠? 여자분들 시월드가 가장 싫잖아요. 큰일 할 사람이다. 절대 터치하지 말아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 우리 아들 잘생겼죠? 예, 다 생각은 자유니까 잘생겼어요. 저희 아들 군대 가기 전에 일이었어요. 지금 군대 갔다 제대해서 지금 4개월 지났는데 군대 가기 전에 선물로 뭐 하고 싶어 아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 엄마 얘는 스포츠를 좋아해요. 축구 보고 싶어요. 어디? 유럽. 와우, 유럽 축구가 맨시티, 리버풀, 뭐 김민재 이 축구 경기가요. 제일 저렴한 게 150만 원이에요. 3경기를 봤어요. 와우! 저희 가족 모두가 유럽 여행을 했었고요. 자, 사람은요 추억과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산대요. 자, 이 추억을 가지고 우리 아이는 군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겠죠. 자, 이 여행에서 저희 남편이 감사하다고 했어요. 자영업일 때는 돈이 많아도 이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저희는 여기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지 않아요.
주고받아서 체크카드로 씁니다. 해외 가면. 멋지죠? 자, 네. 이번에 두바이의 여행에 또 달성이 됐어요. 제가 루비 직급 때 두바이 한번 갔거든요, 남편하고. 그래서 지금은 저희 아들하고 갑니다. 선택의 자유! 네. 자, 저랑 함께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일하면서 함께하는 사람들한테 스트레스를 받아요. 저는 별로인 사람한테는 제품만 줘라. 근데 성품이 괜찮은 사람은 끝까지 가라. 왜? 평생 함께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 팀들이 이렇게 긍정적이에요. 여행을 가가지고 우리 이거 냄새 난다고 쫓겨났는데 뭔지 아시죠? 이 과일. 예, 좋다고 또 먹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긍정적이에요. 꿈과 열정 있는 사람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좋아하는 사람하고 함께하는 거. 자, 진짜 자유가 뭐예요? 원하는 때, 원하는 곳에 가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게 진짜 자유입니다. 그 선택의 자유를 이 유산화가 줍니다. 자, 제 모습이에요. 자, 과거에 어땠을까요? 와우, 깜짝 놀라셨죠? 자, 이 모습에서 이 모습이 그려졌어요. 이 모습에 있을 저를 제 가족들이, 제 주위에 있는 사람이 너 성공할 거야 믿었을까요? 그 성공은 누가 믿었어요? 제가 믿었어요. 이해가세요? 여러분 지금 현재의 모습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 평가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상상하고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세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원하는 모습을 상상하세요. 저는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누가 그 미래를 결정하는지는 압니다.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합니다. 미래는 많은 이름을 갖고 있어요. 약한 자에게는 도달할 수 없는 것,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알려지지 않는 것, 용감한 자에게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모두 용감하십니까? 네, 그래서 유산화가 여러분께 기회입니다. 자, 이 기회의 문을 열고 저희와 손잡고 여러분들의 꿈을 향해서 함께 달려가 보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